김앤장 결선?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국힘 전당대회입니다. 초반엔 전한길, 막판엔 김건희로 시끌시끌했다. 이 시끄러웠던 전당대회, 오늘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오늘 전당대회다라는 거죠. 시끌시끌했었던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씬 스틸러들 잠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오늘 뉴스에 또 전한길이가 10만 명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죠. 전한길에 대해서 표창장을 줘야 되죠. 전한길이 아니었으면은 전당대회 관심이나 있었겠냐? 누가? 앉자마자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엇이든 지가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것을 윤 대통령께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 아닌 키워드였었죠. 전한길, 김건희 여사, 네,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두 사람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 미쳤을까요? 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뭐 이 정도였었고 네. 다 어떻게 보면은 4명 다 국민들이 볼 때 신선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전당대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한길 씨 같이 지난 8일 날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배신자 하면서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좀 영향을 줬죠. 뭐 징계를 받아서 경고에 그치긴 했지만은 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면회하면서 또 나온 얘기, 한동훈 배신자라고 한 얘기, 배신 안 했으면은 뭐 앞길이 탄탄했다는 얘기, 이런 것도 아마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뭐 단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윤석열 윤 어게인을 네. 강조한 사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 둘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고 심평 변호사가 옮긴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과반수가 안 넘으면은 26일 날 다시 투표를 하거든요. 결선 그래서 투표가 저는 있죠. 결선 투표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은 심평 변호사 김건희 얘기라든지 네. 이런 게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향은 상당히 줄 것 같다. 근데 이 상당한 영향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또 갔을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최창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김건희 이 두 사람은 다 키워드는 키워드인데 반탄 쪽 키워드예요. 근데 반탄의 지지가 그럼 올라가느냐 아니면 역효과로 찬탄 지지가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어느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제 반탄파의 결집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막상 이제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네. 저도 1차에서 과반 득표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결선 간다면 오히려 이제 2차 투표의 양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보니까 이걸 아까 우리 앵커께서 살짝 웃으시는데 이게 말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무슨 한동훈이가 배신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배신자 8일날 전당대회 때 아까 모니터에 나왔잖아요. 네. 전한길 씨가 배신자 부르짖는 거예요. 뭐 나중에 경고 처분, 낮은 징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또 나온 얘기가 한동훈이가 배신자라서 이렇게 상황이 왔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무한한 영광이 있었대나요?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진위공방도 또 있어요. 그 말 했니 안 했니 이러고 있고 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건 이제 김건희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뭐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뭐 영향을 주긴 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굳이 분석한다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영향을 줬긴 줬겠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결선을 가긴 갈 것 같다. 왜 후보가 되신데 지금 과반이 나와야 오늘 바로 당선자, 이 당대표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건데 과반은 오늘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사실 어제 이 당원 투표율, 어제 오후 6시까지인가요? 어제 최종 이 투표가 끝났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44.39%가 나왔다. 사실 첫날 투표율은 역대 최고다라고 했었는데 최종을 보면 역대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과반 득표하면 오늘 바로 선출되고요. 안 되면 24, 25일 다시 한번 이 결선 투표를 또 한번 하고요. 그래서 26일 날 최종, 그럼 2명 중에 1명 누가 되느냐가 발표가 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결선 갈 것 같고 여기 결선 가는 2명은 이 사람들일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오차 범인의 접전 어차피 반탄 김앤장 결선 아니야라는 거죠. 김앤장. 로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김문수, 장동혁, 김앤장 결선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어제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NBS 여론조사 같이 보시죠. 네. 여론조사 결과 일단 이번에 당심과 민심 두 개를 합쳐서 8대 2로 해서 합쳐서 보는 거죠. 먼저 민심 부분입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조경태 20, 장동혁 11, 김문수 14, 안철수 11. 그런데 80%가 들어가는 당심을 보면 조경태 7, 장동혁 33, 김문수 30, 안철수 8이다. 당심이 80 들어가는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지금 30%대로 두 사람이 지금 이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면 결선에 이 두 사람이 가면 둘 다 반탄파거든요. 그럼 결선에서 찬 탄파는 누굴 밀어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뭐 강성파가 뭐 유리해요 지금. 민주당도 아주 강한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될 정도로 여야가 뭐 합리적인 원건 노선은 다 필요 없이 강한 사람만 뽑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죠. 전환기라고 한동훈하고 재보궐 공천 오면은 누구를 공천할래 그랬더니 네. 전환기를 공천한다고 하고 내가 당대표 되면은 친한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강경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당 내 표심이 그 여론은 20%고 당심이 80%거든요. 네. 여론 20%도 당 지지자하고 무당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역선택 여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후보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변수는 장동혁 후보가 너무 친한계를 척을 짓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내놓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당내에 지금 친한계 의원이 한 20여 명 되고 친한계 팬덤도 한동훈 팬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선에 가면은 김문수 쪽으로 줄을 서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다 두루 같이 하자는 쪽이거든요. 뭐 개혁 의지나 이런 건 아예 없고 뭐 자강부터 해야 되지 네. 그래야지 중도층이 온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개혁 의지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엔 친한계 이쪽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쪽을 해야지 분당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장동혁, 김문수가 만약에 간다면은 네. 예,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막판의 표심이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장동혁 후보는 지금 친한계가 당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친한계를 비롯한 찬탄파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를 밀 거다라는 아마 그런 좀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약간 좀 두 사람이 좀 결이 다르다라는 지금 그 말씀인 건데 오늘 국민일보 딱 요 두 사람 인터뷰를 같이 실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장외투쟁 없이 이재명 정부 못 이겨 중도 타령하는데 자강이 먼저입니다. 라고 김문수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장외투쟁 얘기를 지금 벌써 꺼냈습니다. 대표 아직 안 됐는데. 네. 이 장동혁 후보 민주화 싸우는 게 과거랑 절연이다. 등에 총 쏘는 사람 제거해야 된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 제거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랑 싸워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 내부
이 내부 결속에 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르죠, 두 사람.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어쨌거나 대여 입장을 보면 누가 돼도 강성이다. 장애투쟁 아니면 어쨌거나 민주랑 싸워야 된다. 그게 과거 절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둘 중에 한 사람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너무 강성 아니야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또 야당만 강성이냐? 여당도 대표 정청래 의원 그리고 대표적 매운맛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기에 어제 매운맛이 추가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말년에 너무 큰 일을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따 뵐게요. 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춘석 의원이었었던 그 법사위원장 자리 지금 보궐선거가 있었고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아까 꽃다발을 건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법사위원장 되시는 거 축하해요 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은 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라는 거죠. 매운맛에 마라 한 스푼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최청렬 교수님, 국민의힘도 강성이 뽑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도 강성의 강성이고요. 국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려스러워요, 진짜. 이번에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보석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정치 검찰이다, 조작 기소다.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은 사면 복권은 아니고 대법원 재판 중인데 보석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너무 이제 이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협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은. 당 대표 지도부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뭐 추미애 의원이냐 우리가 뭐 강성으로 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반탄 후보가 된다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고 여기 서로 상대방의 존재에 의해서 자기네 위상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적대하면서 서로 공세하는 이 구도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건 그래도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교체되면 뭔가 이 양극단의 정치가 조금은 나아지는 기미라도 보이지 않을까. 당장이야 뭐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근데 이거 뭐 더한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저렇게 추동이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과 절연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이 여당의 지금 이 지도부가 강성인데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악순환의 또 고리가 돼서 이 여당의 강성이 또 야당에게 지금 반탄 후보들에게 또 명분을 주는 서로와 서로의 존재를 서로 강성으로 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 이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누군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게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반탄과는 좀 절연하고 윤석열 전 부부와는 전 대통령 부부와는 결혼하는 이런 게 되면 여당의 이제 강성도 좀 누그러질 토양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참 우려스러워요. 방법이 있을까? 당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그래도 여당이 이 국정 운영의 주축 세력이니까 네. 조금 이제 스텝을 좀 조절해서 조금 옹호적으로 가고 상대가 아무리 반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제1야당으로서 백지설을 가진 정치적 실체잖아요. 네. 인정하면서 조금 손을 내밀고 그래야 이 고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우려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현재 이 정치권이 서로한테 강성으로 가는 명분을 서로한테 주면서 서로 계속 이
강성, 길만 계속 꺾고 악순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어떡하겠냐, 조금씩 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여야를 떠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잘 맞을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식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 보자니까요. 요약하면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끝장 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봉쇄한 채 회의 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영상으로 직접 보셨죠. 정청래 대표 법사위원장 때 국민의힘과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운맛이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환노위원장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노동관계법 처리를 하면서 자당의 의견과 다르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이랑 의견을 좀 같이 하면서 법안을 이 처리하지 않고 이 자당과 의견 좀 달리하면서 대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센 사람 대 센 사람 둘이 의견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금방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 극강, 노자가 얘기했잖아요. 부드러운 게 강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만 나오니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쇠가 부러지잖아요. 대나무는 안 부러지잖아요. 휘어지기만 하지. 정치라는 거 유연하게 협상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추미애 의원도 과거 화면에도 나와주듯이 2010년에 국회 환노위 위원장 할 때 자기 당 의원들도 못 오게 문장 보고서 안에서 의결했어요. 뭐 아까 본인은 잠근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마이웨이 독불 장군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또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동정심 이게 또 우러나가지고 대통령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또 했잖아요. 저런 이 정치력으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상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법안들을 좀 조정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정청래 대표도 지금 대표가 돼서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하잖아요. 야당 대표를 사람이 아니라 악수를 안 한대요. 저런 여당 대표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2016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영입돼 왔을 때 네. 막말 의원이라고 해서 공천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8년 만에 9년 만에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여당 집권당 대표까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한테 맡기는 한 대화라든지 소통 뭐 이런 거는 좀 온데간데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정청래 이쪽을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검찰청법이라든지 추석 내에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라는 대표, 추미애라는 법사위원장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에요.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고 앞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대화나 뭐 이런 협상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여야 협상 좀 요원하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의견이 다르면 그것도 또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추미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창길 교수님, 추미애 위원장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벌써 6선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살짝 대선 주자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법사위원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 두각을 드러내느냐 마느냐까지 사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오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뭐 벌써 차기 얘기하는 건 뭐 너무나 이런 얘기입니다만 뭐 정치인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가 아주 강성 지지자들만 보는 정치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당신만 보고 강성 지지자만 보니까 정치가 점점 이제 양극으로 극단화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할 거예요. 결국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 건데 후보가 되려면 강성다운 데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모든 정치 이슈에서 이 강경 지지층들 과거에 뭐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개딸이라는 분들 이런 강성 지지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조국 전 대표도 뭐 범여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영 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이제 소구하는 막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렇게 자신을 계속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겁니다. 정체성을.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우리 정치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복원, 정치의 어떤 그 새로운 영역의 확립, 이건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게 당심과 민심이 점점 괴리되는 것. 야, 역설의 정치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원 주권주의 옛날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예요. 다른 나라 이렇지 않아요. 당원 주권주의는 말은 그렇듯한데 말이죠. 양당이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양당을 더 양극화시키는 것이고, 근데 물론 그렇게 제가 같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적어도 최소한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과 절연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과. 그래야 거기서부터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당원 중심주의로 당원만 보고 우리를 지지하는 쪽만 보고 가는 게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내가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 시킨 건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를 당장 그다음 날 아침에 안 했으면 우리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쭈삣쭈삣 삐쭉삐쭉 삐져나와요. 그렇지.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열상 이런 것을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이러다가 넘겨주는 거 아니야.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한테 문자 보내기 시작하고 단칼에 잘랐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한번 엎어놓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정리됐어요.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죠. 네, 전광석화처럼 이춘석 의원 빈자리 추미애 카드를 딱 넣으니까 그냥 조용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윤영걸 대표님, 정청래 대표가 내가 내 발등 찧었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니겠냐라는 게 당내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약간 멀리 본다고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도 다 대선 주자 이 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경쟁자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조차도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뜻에 따르는 거를 100% 했지만은 지금은 자기 노선을 조금 다르게 걷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을 지금 강성 지지층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지금 끌고 가는 뭐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요. 검찰청법 추석 전 개헌이나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자칫하면은 본인이 임명한 거는 아마 자기보다 더 강성이니까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좀 나눠 갖자. 나만 다 쳐다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드루킹 사건 대표할 때 그런 거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때 굉장히 목소리 높여가지고 특검 시작해서 결국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자승자박, 자기 집에 화염병 던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육선이고 또 국회의장도 지난번에 되는 줄 알고 생각했다가
의원식 후보한테 어떻게 보면 밀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서운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면 법사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뭐 50%가 넘지만은 네. 조금 하락 국면이거든요. 만약에 50%가 깨지는 국면까지 오면은 저런 강성지 이 법사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오히려 하락세를 좀 재촉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떤 지도부 격과 지금 잘 맞을 수 있을까? 새로운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도 사실 관전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만평 있었죠.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며칠 전에 조경태 의원이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 단일화 소리만 들어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쨌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본 것 같은 이 NBS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국힘 지지층의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무당층도 이 지금 현재 김문수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 김문수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장동혁, 조경태다. 이걸로 봤을 때는 글쎄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최천일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오늘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칫 이 반탄만 결선으로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도 단일화에 좀 기대가 있었어요. 네.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조경태 지금 저 그림처럼 단일화 요구했죠. 근데 이제 안 후보가 계속 거부했고 결국 무산됐는데, 그러니까 저 무산된 상황에서 뭐 저 반탄 찬탄 후보들의 어떤 당선은 쉽지 않아 보이고 아까도 다 말씀 나눴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반탄 후보가 되면 대표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글쎄 뭐 두 후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찬탄 후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안 후보가 일단 후보 단일화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안 후보에 대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 같은 게 또 이 친한계하고 좀 결은 다릅니다만 당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에 지금 이제 강경 지지자들의 이제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온건 뭐 당원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쪽이 더 이제 과다하게 이제 표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당내도 하나의 저희 기대인데 아마 그 장동혁이나 김문수 후보 되면 더 강성으로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네. 뭔가 당이 좀 새로운 자정으로 가야 돼요. 꼭 뭐 반탄 후보가 됐다고 해서 자정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이 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오히려 나오면서 친한계 위주로 해가지고 조경태 후보 등 해서 정말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걸 기대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또 발언들이 보면 도저히 시대에 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언들 너무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도 당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도 했던 정당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안 후보의 책임론이 나오고 또 그것과 같이 결부돼서 또 다른 국면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난 하나의 기대죠, 뭐. 네. 일단 이건 내 기대인데 라고 한자락 까셨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만약에 반탄 후보만 결선 올라간다 그러면 안 후보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서 그쪽 진영에 대한 또 다른 결집이 또 있지 않겠느냐. 자정작용으로 좀 이어지길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결론은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도 결선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오후 2시죠.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해 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